이번에는 IC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CT 포커스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호은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오늘은 조금 과격한 이야기를 하게 될지도 네. 모르겠습니다. 네. 스마트폰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이제 지난주에 발표된 갤럭시 노트 5를 비롯해서 최근 발표된 스마트폰 아니면 앞으로 발표될 모든 스마트폰에 관한 기사를 보실 때마다 이런 기사 제목을 보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땡땡 스마트폰 혁신 없었다. 뭐 이런 비슷한 제목을 말이죠. 앞으로도 이런 기사를 정말 많이 보실지도 모를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제가 아예 그 못을 박아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스마트폰이라는 기기에 더 이상 혁신 없을 테니까요. 기대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되게 말이죠. 좀 많이 무서운 이야기죠. 듣는 가슴이 순간 아프네요. 약간 우울해지는데요. 예. 스마트폰 더 이상 혁신이 없다고요, 정말로? 예, 좀 솔직히 뭐 말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해도 되나 싶어서 네. 약간 무서운 감이 들긴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모든 가능성을 아예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차피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열려 있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현 단계에서 분명히 어떤 새로운 기술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흔히 이 기술적 혁신을 얘기할 때 이 혁신의 형태를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네. 하나는 파괴적 혁신이라고 해서 일반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된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의 제품이 태어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점진적 혁신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완성된 제품을 계속해서 이제 개선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파괴적 혁신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저 같은 이용자들이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존에 익숙했던 것을 버리고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새로운 것으로 좀 갈아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주판으로 계산하셨잖아요. 예. 이런 걸 쓰시다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고요. 또 휴대전화 사용법이랑 이 스마트폰 사용법 같은 경우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이 옮겨 타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파괴적 혁신이 그만한 가치를 이용자에게 줬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점진적 혁신 같은 경우는 예전에 뚱뚱하던 이제 브라운관 TV에서 날씬한 LCD TV로 바꾸는 그런 것과 좀 비슷한데요. 네. 분명히 더 좋아지긴 했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습관을 바꾸지는 못하는 그런 혁신을 말합니다. 브라운관 TV나 LCD TV나 사람들이 TV를 시청하는 모습은 똑같아진 것처럼요. 예.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없을 거다라고 말한 혁신은 바로 앞에 말한 파괴적 혁신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의 습관을 바꿀 정도의 혁신은 더 이상 없을 거라는 것이죠. 네. 이게 사실 요즘에 나오는 스마트폰 보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예. 뭐 내 거랑 별로 다를 게 없는데 뭐하러 사 이런 욕구를 별로 높이질 못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이 경기 침체 때문에 뭐 비싼 스마트폰을 안 사는 것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 스마트폰 시장이 나빠지고 있다. 스마트폰 발전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또 경제가 나빠져서 사람들이 비싼 스마트폰을 사지 않으니까 뭐 더 이상 뭐 스마트폰 시장이 발전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그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네. 간단히 봐도 세계 각국의 경제 상황과 스마트폰 판매 수는 크게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 세계 경제 위기가 한번 일어났었잖아요. 그 여파로 2009년 휴대전화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9%의 성장을 기록하게 됩니다. 반면 같은 해에 스마트폰 시장은 24%의 성장률을 기록을 했고요. 네. 한국 같은 경우도 2009년 11월에 아이폰이 출시된 이후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만 50만 명이 스마트폰으로 새롭게 갈아탔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나빠도 실제로 좋은 제품이 나오면 살만한 사람들은 다 산다. 네. 뭐 이런 이야기죠. 다만 이 스마트폰 시장 전체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은 이미 분명해졌습니다. 원래 이런 기술 제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크게 네 카테고리로 나뉘거든요. 네네. 그동안 스마트폰 시장은 이 도입기를 지나서 성장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어느 정도 보급이 되고 나니까 2013년서부터 성장세가 꺾이면서 성숙기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문제는 이 사람들의 흥분을 이끌 수 있는 제품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감탄사가 터져 나오는 멋진 제품들 있잖아요. 네.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도입 초기 그리고 성장기 초기에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도입기 때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멋진 제품들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이 제품 카테고리를 받아들일 테니까요. 이렇게 또 성장기 때는 회사들이 주요 개발 인력과 비용을 여기에 좀 투자하게 됩니다.
빨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이 시장을 장악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네. 하지만 이 성숙기에 접어들게 되면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놀랄만한 제품보다는 어떻게든 좀 싼 제품을 많이 팔아서 많은 어떤 이익을 거두는 그런 것으로 시장이 바뀌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술적인 발전을 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마케팅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기술적인 한계로 발생하는 문제 같은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이 정말 이제 간절하게 바라는 기능 중에 하나가 오래가는 배터리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전보다 스마트폰 사용량이 많이 늘어난 만큼 이 종일 써도 버텨주는 그런 좀 강력한 배터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예전보다 확 달라진 새로운 종류의 배터리는 아직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배터리를 만들려면 전혀 다른 소재를 가진 배터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현재 좀 연구 개발 단계이다 이런 제품들은 좀 있지만 상용화된 제품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동안은 스마트폰 본체가 사용하는 전력을 좀 많이 줄여가지고 이 배터리 사용 시간을 계속 늘려주는 그런 방법을 적용해 왔는데요. 이 방법도 이제 점점 이제 한계에 좀 도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또 올해 고급 스마트폰 시장을 애플과 삼성이 양분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기술적인 문제가 분명히 작용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업 같은 경우는 핵심 부품과 OS를 다른 회사에서 가지고 온 다음에 이렇게 받은 부품을 잘 설계를 해서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올해는 이 스마트폰 핵심 부품인 프로세서가 좀 말썽을 부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말썽 부리다 보니까 부품을 공급받는 회사들이 모두 좀 골머리를 앓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반면 덕분에 이제 직접 프로세서를 설계할 능력이 있었던 애플이랑 삼성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자유로울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좀 파괴적 혁신이라기보다는 점진적 개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요. 혁신 자체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이렇게라고도 볼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이 애플 창업자 고 스티브 잡스가 이 프레젠테이션 말미에 항상 하던 거 있잖아요. One more thing 하면 사람들이 이번에 와, 뭘까 박수 막 치고요. 긴장되고 막 박수 치는데 요즘에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근래 들어서 혁신 제품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그러니까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표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처음에 등장한 제품과 사람들이 바라는 제품 사이에는 좀 큰 간격이 있거든요. 그쵸. 예. 근데 성숙기는 이런 간격을 좀 메꿔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제품이 발리되고 한 5, 6년 정도가 지나다 보니까 어떤 디자인 제품이 많이 팔리는지, 어떤 크기 제품을 좋아하는지, 어느 정도의 반응 속도를 사람들이 원하는지가 어느 정도의 표준이 딱 잡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표준이 생기고 나니까 제조사에서는 지금 잘 팔릴 만한 제품을 주로 만들게 된다. 뭐 이런 것이죠. 네. 다르게 얘기하자면 처음과는 달리 좀 새로운 실험과 도전들이 많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물론 뭐 특허 전쟁이나 이런 문제로 있어가지고 서로 간섭받는 그래서 개발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긴 했지만 이런 도전과 실험이 사라진 것은 굉장히 아쉽죠. 네. 실제로 휴대전화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로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제품과 조금이라도 다르게 보이려고 그냥 얼렁뚱땅 한번 달아봤다가 그게 성공한 기능들이 맞아요. 정말로 상당히 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 초기에는 이 문자 메시지 보내기 기능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휴대전화가 만들어지고 나서 11년이 지난 다음에야 이 문자 메시지 보내기 기능이 한참 들어왔거든요. 걸렸네요. 그렇게 예. 오랜만에. 그렇죠. 또 최초의 카메라 폰에 달린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 사진을 찍는 용도가 아니라요. 영상 통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들어갔던 겁니다. 앞서갔네요. 예. 그런데 이게 굉장히 히트를 쳐서 사람들의 습관을 바꿔놓고 말았죠. 또 아이폰이 출시되기 전까지만 해도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하면은 이 화면이 더러워진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것은 굉장히 정확하지가 않다. 예. 또 손가락으로 누를 때 이 화면을 가리게 된다. 이런 이유로 손가락은 절대로 이런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주장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이 좀 우스운 미개하네요, 그런 얘기가 미개. 되죠. 그러네요. 예. 이렇게 그 시장이 성숙기로 넘어가면서 스마트폰 제조회사는 분명히 힘든 시기일 수도 있겠지만요.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새로운 실험과 도전은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혁신이 앞으로 없을 거다 스마트폰 시장에 이런 예. 말씀을 해주셔서 좀 충격이긴 했는데 그렇더라도 혹시 혁신이 일어난다면 우리를 정말 깜짝 놀라게 만들 예. 어떤 제품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모르죠. 예, 제가 정말로 알 수가 없고요. 제가 안다면 아마 이 자리가 아니라
사업을 하고 있죠. 아, 네. 예. 근데 지금 저희가 말하는 어떤 그 혁신적인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요, 알고 보면 대부분 다 1970년대 정도에 이제 기술이 개발이 돼서 1990년대 정도에 시제품들이 한번 나왔다가 많이 사그라들어 버린 그런 것들을 다시 끄집어 올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가상현실도 그렇고요, 인공지능도 그렇고 3D 프린터도 이미 예전에 다 개발됐다가 한번 출시되고 망한 것들을 지금 다시 끄집어 올린 것들이거든요. 이것처럼 스마트폰의 어떤 미래를 말할 때 이야기되는 접는 디스플레이나 웨어러블, 사물 인터넷 등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술보다는 지금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대중적 혁신들은 이 미디어의 쓰임새가 변화하면서 그 쓰임새를 따라가려다가 만들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TV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그냥 영상이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일종의 전자도서관의 역할이었었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들고 다니면서 그냥 SNS와 인터넷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 욕심이 반영돼서 만들어진 기기였는데 처음에는 이런 작은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가 계속 이제 새로운 사용 방법이 개발이 된 거죠. 지금 스마트폰 이용자들 가만히 보면 게임을 즐기신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시고요. 또 이미지 검색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네네네. 그리고 셀카 사진 찍는 분들도 역시 많이 계시고 또 결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택시를 부른다거나 하는 이런 용도로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짧은 기간을 놓고 봤을 때는 이런 것을 좀 이용하기 쉽도록 해주는 스마트폰이 앞으로 좀 등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혁신적인 제품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 스마트폰의 혁신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